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설계를 돕고 있는 김민준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오늘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혹시 누군가의 집을 나설 때 도착했을 때보다 더 지친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방문은 그만한 가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만남은 우리의 기운을 빼앗고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히며 심지어 감정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런 사실을 뒤늦게 깨닫곤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이 많다고 해도 65세 이후에는 방문을 고려해봐야 할 4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습관 때문이든 의무감 때문이든 혹은 잘못된 예의 차림 때문이든 많은 분들이 특정 집을 계속 방문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파헤쳐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보내야 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들과의 만남은 서서히 여러분의 행복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상처가 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진정으로 자신을 북돋아주는 사람들과 황금 같은 노년을 보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 만성적인 불평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좋은 날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이 꽤 괜찮을 때조차도 불평할 거리를 찾아내곤 하죠. 어떤 유형인지 아실 겁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한숨과 함께 건강 문제, 경제 상황, 혹은 아무도 자신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불평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날씨가 화창하든 좋은 소식이 있었든 상관없이 항상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이 의식하든 못하든 그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에도 스며듭니다. 단순히 몇 마디 불평을 듣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어깨에 지우는 감정적인 무게가 문제입니다. 그곳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여러분은 그들의 좌절감, 절망감,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믿음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을 나설 때 마치 그들의 짐까지 짊어진 것처럼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나 가족을 외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부정적인 태도를 삶의 방식으로 삼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불평가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줄 사람을 원합니다. 그들은 동정심을 먹고 자라며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을 계속 끌어들여 결국 그들의 문제가 마치 여러분의 문제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까다로운 점은 그들이 처음부터 해롭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평가들은 잠을 잘 못 잤다는 사소한 이야기나 이웃집계에 대한 가벼운 불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인생의 불공평함에 대한 끝없는 불평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그들은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들어주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좌절감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면 그들은 저항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낙관적인 태도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또 다른 불평거리로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들은 그것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의 불행과 비교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매번 방문이 기분 전환이 되기는커녕 감정적으로 소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나올 때는 지치고 짜증나고 심지어 약간 절망적인 기분까지 든다면 그 방문을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65세 이후 여러분의 시간은 다른 사람의 끝없는 부정적인 감정을 흡수하는 데 쓰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희생하는 것과 같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질 책임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집으로 환영하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여러분과의 만남을 즐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필요할 때만 여러분을 초대하며 도착하는 순간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여러분의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야기나 나누자고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모든 방문에는 기대치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해주기를 바라는 무언가, 여러분에게서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까다로운 점은 그들이 자신의 요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신 죄책감, 의무감, 심지어 아첨으로 그것을 위장합니다. 당신 없이는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라거나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러분이 그들의 행복에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은 그들의 새는 수도꼭지를 고쳐주거나 장복이 심부름을 위해 운전하거나 자신의 자유시간을 즐기는 대신 그들을 위해 몇 시간씩 무언가를 해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상호 존중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이나 가족 간의 유대감은 서로 주고받으며 지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고 그들은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방문이 감사함보다는 의무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쎄,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잖아 라고 말하며 이를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상황이 반대였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했다면 그들이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하듯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여러분을 도왔을까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여러분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친구인가요? 아니면 단지 편의를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인가요?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의 가장 큰 위험 신호 중 하나는 여러분이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청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실망감을 표현하거나 심지어 화를 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방문이 동반자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65세 이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은 여러분의 친절을 이용할 기회로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것이 삶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단지 자원으로 보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며 결국 분개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하는 법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의무일 뿐이며 여러분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2번 또는 두 번째 유형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문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드라마 같은 상황을 겪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갈등, 불화 또는 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 충분히 오래 머물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그 한가운데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친근한 대화를 기대하며 그들의 집에 갔다가 자신이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받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했는지에 대한 길고 구불구불한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은 그들의 끝없는 혼돈의 순환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는 평화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잠잠해지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괜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거나 사소한 의견 차이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희생자로 보이게 하려고 이야기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여러분이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편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웃이나 가족과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갑자기 여러분이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거나 심지어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것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립을 지키려 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압박하고 시험하며 여러분이 편을 선택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동의하면 그들은 더 많은 가십과 상황에 대한 더 은밀한 세부 정보로 보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거나 화제를 바꾸려고 하면 그들은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들의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혼란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가장 지치는 일 중 하나는 감정적으로 소진된 채로 그곳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기운을 북돋아 주지 않고 함께 보낸 시간은 즐겁지 않으며 그들이 친절하게 대할 때조차 항상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기분, 관계, 심지어 세상을 보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열정이나 흥분으로 착각하며 글쎄, 그들은 단지 일이 많을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을 불필요한 스트레스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이 잘못된 말을 할까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집이 편안한 장소라기보다는 전쟁터처럼 느껴진다면 왜 계속 그곳에 돌아가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안녕을 희생시키면서 드라마를 즐긴다면 그들에게서 물러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참여하거나 감정적인 짐을 떠맡을 의무가 없습니다. 65세 이후 여러분의 시간은 끝없는 문제에 대한 관객처럼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부정적인 과거에 얽매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따뜻함이나 지혜를 가져다주는 방식이 아니라 쓰라림, 후회,
분노 속에 갇혀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 대화는 항상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그들을 실망시켰는지, 또는 삶이 그들에게 얼마나 불공평했는지로 되돌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든, 오늘날 그들의 삶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든 상관없이 그들의 초점은 항상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잃어버린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롭지 않은 추억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나 가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추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망감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된 가족 갈등, 과거의 배신, 또는 놓쳐버린 기회들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분노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긍정적이려고 노력해도 그들은 항상 대화를 후회로 되돌릴 것입니다. 특정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 여러분이 그들처럼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자신의 후회, 자신의 실망감, 몇 년 전에 이미 놓아주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곱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의도치 않게 여러분은 그들의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 대신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의 렌즈를 통해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들 자신의 후회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의 삶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상황이 예전만큼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날의 세상은 아무것도 제공할 것이 없다고, 나이가 드는 것은 오직 상실만을 의미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삶은 모두에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할 것들이 있고 즐길 새로운 경험들이 있으며 만들 새로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날들은 지나갔고 현재에서 기쁨을 찾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집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자신의 낙관주의를 보호하는 대신 그들의 절망감을 흡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역경을 겪은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교훈을 나누는 것과 과거의 고통에 매달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억을 기리는 것과 그 추억에 갇히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잃어버린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이 여전히 제공하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4번 또는 4번째 유형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 생각.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논의한 4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집을 나설 때 기운이 빠지고 좌절하고 감정적으로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다시 생각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65세 이후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는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론 이것이 합당한 이유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공간에 어떤 에너지를 허용할지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방문은 여러분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영감을 주며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다른 방문은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여러분의 몫이 아닌 감정적인 짐을 지게 만듭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 후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영양분을 주는 관계와 여러분을 고갈시키는 관계의 차이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를 고치거나 그들의 드라마에 기름을 붓거나 그들이 바꾸기를 거부하는 것들을 만회할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정서적 안녕은 다른 누구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며 여러분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노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감사하게 생각하나요? 누가 여러분을 가치 있게 느끼게 만드나요? 그리고 누구의 집을 나설 때 도착했을 때보다 기분이 더 좋아지나요? 그러한 관계들이 바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매 순간이 중요하며 그 순간들을 현명하게 보내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 배운 점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즐겁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소중한 장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우선시할 권리를 얻으셨습니다. 몸에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신중하게 고르듯이 함께할 사람들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먹구름 같은 사람이 아니라 햇살 같은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정서적 안녕은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보호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황금 같은 노년을 진정으로 황금처럼 만드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알려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노년기에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통찰력을 얻는 것을 잊지 마세요.